안녕하세요, 모토 이슈 유민우입니다. 오늘도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죠.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이슈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 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남 기자, 그리고 카잼TV의 이재린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번 저희 이렇게 셋이만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 손님 게스트가. 오셨는데 저도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저는 조그만하게 카젠TV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 이재림이라고 해요. 2.5만 명. 슈퍼스타. 그렇게 됐네요. 감사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소일거리라니까 좀 소일거리가 자동차 리뷰하면서 육아하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2021년 모터사이클 시즌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저께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사러 슈퍼커브 타고 200m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럼 오픈하신 거죠, 그러면? 오픈하셨네요. 200m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사실 오늘 주제가 시즌 오픈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요? 저희 그 준비하고 있는 네. 이렇게 막바지 작업하느라고 요즘에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냈는데 최근에 누가 저보고 사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우리 만나가지고 1년 전 그림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뽀사시하고 그때는 예쁜 거예요. 지금도 예쁘죠, 건이는. 감사합니다. 조건희 기자는. 네. 나경남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부르면은 그런 데로 가고 시키고 여기서 일 시키면은 저 일하고 저기서 일 시키면 저 일하고 또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뭡니까? 오늘 이야기 나올 거는 바로 트랙데이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시장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레저용 모터사이클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모토 캠핑을 가거나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로 오프로드 즐기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트랙데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즐기는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 좀 해보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레저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터사이클을 즐기는데 그 중에 하나인 네. 스포츠 바이크를 즐기는 방법인 트랙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흔히들 우리 슈퍼바이크들 신모델들 나오고 하면은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마력에 서킷에서 정말로 팔꿈치까지 긁어대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환상들을 많이 갖게 되고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 라이더가 정해져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실제로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처음 입문 단계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서킷 주행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런 느낌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종은 파니갈레 959인데 지금 횟수를 5년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2,000km를 안 탔어요. 5년 동안, 4년 동안, 만 4년 동안.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못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시간이 안 나는 그런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거나 시작을 자동차 기자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꽃은 모터스포츠고 모터스포츠를 즐기려면 아니면 보려면은 서킷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모터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만 탈 게 아니라 서킷에 가서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모터사이클은 저는 레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두카티 트랙데이 때 가서 탔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트랙에 가서 이륜차 모터사이클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아마 전무했을걸요. 그런 이벤트가,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제조사에서 하는 이벤트는 없었어요. 뭐 비용을 더 내고서 가서는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도전을 했었고, 이따가도 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정말 그래서 목표가 지금 4번 할걸요, 아마. 맞습니다. 4번. 그거 전부 참가하려고 해요. 그만큼 만족도도 좋았고, 거의 뭐 이제야 내가 그때 200km도 안 탔는데, 트랙을 탄 거는 영암에서 탄 거는. 근데 그때 달린 마일리지가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뭐 한 2000km 남짓 탔던 것 중에 제일 밀도가 있었던 그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건희 기자님 뭐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서킷을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게 그 야마하에서 YRA라고 야마하 라이딩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트랙 단계를 제가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제 서킷에 들어가서 먼저 했는데, 뭐 저도 그 전까지도 이제 나름 이제 바이크 좀 탄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이제 인스트럭터도 있고 다 서브가 있었는데도 그 정말 그 물가에 내던져진 아이처럼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 분명히 제가 이제 그냥 시청했을 때 뭐 모토GP나 그런 경기들 봤을 때는 뭐 저 정도 그냥 뭐 저기는 통제되어 있으니까 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200km도 안 됐지만 마일리지가 정말 지금까지의 경험보다 훨씬 더 저거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장점은 그거죠. 그 한계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라이딩 스킬도 많이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공도에서 타면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저희도 공도에서 이렇게 타는 거 추천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서 좀 해방돼서 그렇죠. 안전하게 바이크를 더 깊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사실 그동안 가장 생경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라인을 사실 그 공도에서는 이 차선과 차선 사이에만 생각을 하는데, 이 코너를 갈 때 이 끝에서 저 끝을 다 쓰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을,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그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트랙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 2008년, 9년 그때 갔거든요. 네. 그때 태백에서 처음 들어갔어요. 태백 스피드웨이. 네. 네. 그때 처음 들어갈 때 제 선배가 슈퍼바이크 선수였어요. 또 네.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죠. 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마치 바다에다가 갑자기 던져놓은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수영 레인이 있는 데서 수영을 하다가 우리는 항상 갑자기 망망대해에 던져놓은 어린아이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 정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넓은데 내가 그러니까 야, 나 기자 여기로 쭉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했는데 나중에 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깔짝 이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계치라는 게 모터사이클 한계치가 아니라 라이더가 스스로의 한계점을 계속 넘어가면서, 사실 여기까지 나가도 되네, 여기까지 나가도 되네, 여기다 나갔다가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네,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모터사이클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렇게 밀도 있게 내 라이딩에 집중해서 달릴 수가 없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트랙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 당시가 2009년 이때쯤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서킷 어떤 그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서킷이나 어떤 트랙데이의 빈도나 어떤 그 참가 방법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트랙데이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제가 제 윗세대의 선배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완전히 쪼렙이라서 깊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당시에 트랙데이 행사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막 그 BMW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그 사실상 그 트랙데이의 개념보다는 트랙 체험 행사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트랙데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에서 트랙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이 놀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체험 위주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BMW가 태백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GS로도 레이스도 했었고, 네, R1200 GS, 박서컵? 네, 박스컵 진행도 했었고, 그런 것들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슈퍼바이크 태동기였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레플리카 슈퍼바이크들 경기들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점에서 사실상 거의 끝났었고, 그리고 트랙이 그 당시에는 태백 트랙 하나밖에 없었고, 네,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있는, 바이크가 달릴 수 있는 트랙이 하나밖에 없었고, 워낙에 멀었고 태백이.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또 도로도 좋지 않죠. 제대로 안 지금 뚫렸을 일이 때였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가던 맞아요. 그 막 꼬불꼬불길을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기도 힘들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서킷 주행을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나, 내가 처음 서킷을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께서는 그 브랜드에서 네. 운영하는 그 트랙데이, 서킷 체험 주행 뭐 이런 것들을 참가하셨던 거였고, 그리고 저도 취재 겸으로 해서 갔다가 또 그때 시승도 하고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랙을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바이크를 사야죠. 그죠? 바이크가 내가 트랙에 들어갈 바이크를 사는 게 첫 번째라고 네,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959 파니갈레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완전히 슈퍼바이크고. 입문형? 아, 959 큰일 나요, 파니갈레. 슈퍼바이크인데. 슈퍼바이크인데. 그 사실 때 원래 그런 로망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옛날 얘기해서 못하지만 저는 마그마로 이른 모터사이클을 시작을 했어요. 대림 마그마. 마그마 125. 혼다 마그나가 아닌 마그마. 그쵸, 네. 그리고 마그마를 타다가 이제 두카티 스크램블러로 갈아탔고, 그리고 S1000 RR를 탔고, 그리고 이제 파니갈레로 왔죠. 고급 파니갈레로. 잠깐 S1000 XR를 그냥 잠깐 아주 갖고 있었고. 근데 그래봤자 장르가 뭐 아메리칸, 마그마를 아메리칸으로 쳐주죠. 여기서 쳐야죠. 네. 크루죠. 그리고 네이키드, 그리고 듀얼 퍼포스 잠깐 타자마자 근데 그건 알겠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서 레플리카를 탔는데, 근데 타는 순간 저는 가장 나한테 내가 이걸 타면서 즐거운 거는 그 엎드려 타는 역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그래서 집중하는 맛. 예, 저는 레저가 단지 뭐 이런 모터사이클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땀 흘리면서 힘들어야 내가 그래도 좀 취미 활동을 했구나, 레저를 즐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든 뭐 서핑을 하든 마찬가지로. 근데 걔 중에 그 탔던 4가지 장르 중에는 얘는 타고 나면 내가 이 긴장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 신체적으로 오는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달랐어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네. 진짜로. 그런다고 제가 뭐 프로처럼 타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우리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든 뭐 그냥 동네 구보를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런 느낌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좀 나랑 맞는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극대화된 게 이제 작년에 서킷 가서 탔던 거였었고. 그 두카티에서 진행하는 트랙데이에 참가를 하면서 뭐 조금 더 깊게 느끼게 된 예. 타입이네요. 아까 나경남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은 사실 자동차든 모터사이클이든 도로에서 타는데 집중 안 하면은 그건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서킷에 들어서 탈 땐 진짜 순수한 집중인 것 같아요. 도로에서의 집중은 방해물에 대한 집중도 생길 수 있고, 그쵸. 갑자기 뭐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뭐 이것도 방해물이거든요. 근데 서킷 들어가는 순간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이 모터사이클이랑 얼마나 이런 주고받으면서 달려나가는지에 대한 완전한 집중을 하니까 그걸 대체할 게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동감하는 바입니다, 진짜. 너무 지금 막 홀린 사람처럼 정신 나간 놈처럼 말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올해도 벌써 이제 4월 전이지만 설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스포츠 바이크를 샀는데 사실 그 다음이 가장 막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맞아요. 트랙에 가기 전까지의 과정.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로드에서 아직도 타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정보도 많긴 있기 때문에 뭐 슈트, 헬멧, 글러브, 부츠 이런 보호대들.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랙에 가면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 그 주행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랙에 맞는 주행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거기까지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죠. 그 부킹을 어떻게 하며. 네, 내가 바이크를 장비를 다 입고 스키까지 가느냐 그렇죠, 그렇죠. 또 있을 거고 혹은 저는 그런 것 좀 해봤죠, 다. 네, 누가 태워서 보내주는 게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실어 가는 게 있을 거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비용을 산출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애시당초에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그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네이버 지식인에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소수가 즐기는.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 그러니까 트랙 주행을 즐기기 위해서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먼저는 가장 한 거는 그 선수분들이 가르쳐주는 클래스가 있을 것 같고요. 라이딩 그쵸. 스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랙데이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하죠. 그 협회 라이딩 레이싱 협회 같은 데서 이제 주관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브랜드 트랙데이가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 트랙데이도 종류가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가 정말 그 어디서 주관하는 데에서 모여서 부스만 차려주고 내가 바이크 가서 그냥 타는 정도가 있고 두카티처럼 다 준비해주는 트랙데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두카티가 유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브랜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지금 네. 두카티밖에 없죠. 되게 아쉬운 부분이 다른 브랜드도 충분히 딸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뭐 그 시장을 본 거기도 하겠고. 실제로 두카티가 스포츠 브랜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그들이 잘하고 네. 그런 걸로 해서 마케팅적으로도 그런 걸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가능성인 것 같고 실제로 두카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스포츠 네. 에너지 그것도 너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향으로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그 부분이 정말 자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트랙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능 기자님도 지금 그 트랙 들어갔을 때 그 즐거움과 그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다 갖추고선 들어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트랙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아마도 연내에 진행되는 레이스를 구경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네요. 보통은 그렇게 레이스를 할 때 점심시간이나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그 일반인들의 서킷 주행 체험 이벤트 같은 걸 한 번씩 해요. 네. 그러면 기존에 투어링하는 라이딩 복장으로도 맞습니다. 특별하게 들어가서 정말 그 서킷이라는 데 들어가 보는 거죠, 정말. 그거는 더 안전하게 인스트럭터도 있고 네, 맞아요. 대열 주행을 그쵸. 천천히 하는 거니까 속도가 지켜져요. 야, 정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경기장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야, 이렇게 넓구나. 내가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것보다 뭐 이를테면 인제 서킷만 해도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4차선 정도 이상 되는 너비 그런 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달려보면 야, 이런 데서 타는 맛은 어떨까? 이런 데서 내가 정말 내 라이딩에만 집중해서 모터사이클을 탄다는 건 어떤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트랙데이를 참여하시거나 그에 필요한 이제 물품들을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카티에서 제공하는 두카티 트랙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그 참가 방법이나 두카티 트랙데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조건희 기자가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두카티 코리아 트랙데이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지금 라이더가 명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쵸. 두카티 트랙데이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간 1회, 2회 정도 진행을 해오다가 2019년부터 4회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PP컵이라는 그런 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도 같이 했고, 그래서 2019년에도 했고 20년 그리고 21년까지 지금 그렇게 4회씩 진행하는 거는 지금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그쵸. 저는 2015년도에 처음 갔었던 것 같고 16년도에도 가서 이제 취재로 다녀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지난 연말에 네. 그 2020년도에 모터사이클 뽑을 때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2020년도 첫 트랙데이, 두카티 트랙데이.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네. 그랬죠. 그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슬기롭게 또 해결해냈고 더 계획했던 대로 트랙데이를 다 진행을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즐기기도 더 좋았고요. 맞아요. 저 마지막까지 갔었으니까. 그쵸. 네. 저희도 그렇죠. 네, 트랙데이 잘 진행이 됐었고 2021년 올해 트랙데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021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두카티 트랙데이가. 작년에는 4월에 그때 시작을 했을 텐데 당시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간 쌀쌀했어요. 그때 날씨가. 그쵸. 그래. 네. 아침에 안개도 막 껴 있었고 그랬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5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트랙데이와 PT컵이 진행되고요. 각각 4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진행이 되고 5월 7일, 6월 25일, 9월 3일, 10월 1일 해서 또 혹서기는 피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이 되고 두카티 전 라인업 스크램블러부터 슈퍼스포츠 파니갈레 V4까지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타 브랜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올해부터 아니, 반영된 건가요? 그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됐고 타 브랜드 분들이 사실 이 남의 브랜드의 행사에 뻘건 두카티 잔뜩 있는데 두카티판에 거기가- 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근데 어쨌든 네, 작년에는 내 4회 중에 한 번이 참가 가능했었던 거 아, 그래요? 기억하는데 올해는 어. 4번 다인가요? 지금 얘기하기로는 전 브랜드 다 가능하다고 하고 아무래도 뭐 어쨌든 두카티 코리아 쪽의 입장도 지금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행사지만 트랙을 즐기시는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두 다 와서 참여하길 바란다. 그러면 두카티 오너 라이더와 네. 일반 라이더들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가서 그 즐길 수 있는 것들 아니 아니면 그뭐 비용의 차이라던가. 비용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자를 뭐 두카티는 주는데 뭐 가와사키 타고 가면 안 준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않을까요? 타기종은 100km로 제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 그 이제 타 브랜드들 참가를 받아서 참가 신청이 사실은 선착순이었고 그때 제한돼 있는 수량 그 제한돼 있는 숫자만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약되어 있는 두카티 오너들이 먼저고 그 이외에 남는 이제 것들을 배치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차별받는 거 있냐? 아 타 브랜드 네. 오너 맞아요. 네. 심지어는 그 타 브랜드의 정비에 총괄하시는 분도 오셨었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하긴 근데 작년에는 정말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맞아요. 경쟁사 다른 제조사들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때 행사 때 어떻게 인원 통제했냐, 아 점심은 뭐 줬냐, 그쵸 이동은 어떻게 했냐, 그쵸 그리고 또 몇 명 모였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지금 두카티 코리아의 그 대표님 뭐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결국에는 두카티 코리아 혹은 두카티의 입장에서는 트랙에서 슈퍼바이크를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트랙 주행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가장 가까운 기만 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러네. 두카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네. 근데
이미 나는 다른 브랜드의 바이크를 타고 있지만 내가 타고 있는 브랜드에선 이런 행사를 안 해줘. 근데 두카티에서는 해주네. 되게 해주는 것도 되게 많네. 나 그냥 이거 파이브 두카티 살까? 여기까지 노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넓히는 게 그러네요. 전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용 같은 거에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두카티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진행되는 혜택을 이야기했는데요. 참가 비용은 올해도 10만 원이고요. 이 10만 원이라는 거는 트랙 하루 종일 타는 비용이랑 중식과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두카티 그 이제 지점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먼저 이제 사전에 의뢰를 해서 그 이송 비용, 바이크 이송 비용 해서 15만 원이고요. 이건 그럼 부산 두카티에 갖다 주든 아니면 서울이든 뭐 용인이든 공통인가요? 15만이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 일단 두카티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운송 비용은 15만 원이라고 하고 용인이 아니라 분당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트랙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브레이크 패드를 바꾼다든지 엔진 오일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기본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비용들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30%를 이제 두카티 코리아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제 서킷에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사고 비용도 30%를 보전을 해줍니다. 사고로 발생한 파손, 그렇죠. 그죠? 모터사이클의 파손. 네. 이건 진짜 최고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저 처음에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중요하겠으나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리비도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서킷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자비 부담인데 그쵸. 그게 크죠. 진짜. 그게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그 두카티 코리아의 이제 김은석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이었는데 벌써 2년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트랙을 사람들이 도전을 하거나 트랙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갖는 걱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트랙 들어가서 타면 재밌겠지, 멋있겠지. 나 되게 멋있게 타고 싶으니까 슈퍼바이크를 샀어. 혹은 두카티를 샀어요. 근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오토바이 비싼 건데 그거 비싸서 나 그거 빚내서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있을 있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원해주는 부분들, 이제 수리 비용을 약간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든지 오셔갖고 즐겁게 즐겨보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쳐갖고선 브랜드에서 수리비 왕창 때려맞고 그러면 우리 나 넘어뜨려갖고 장사하려고 그렇죠. 부른 거냐? 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던 거고 심지어는 이 부분은 제가 두카티 이제 이탈리아 본사 사람들 맞아요.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져. 아니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트랙데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두카티 코리아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 트랙에서 즐기는 것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모터사이클링 라이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두카티 오너로서 트랙데이를 참가하고 계신데 실제 오너로서 그 느끼는 어떤 그 피드백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뭐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차를 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를 중요하게 그쵸. 여기잖아요. 그리고 뭐 모터사이클도 모토라드, BMW 모토라드도 마찬가지고 KTM도 마찬가지고 뭐 프리미엄 브랜드가 또 뭐가 있어. 아무튼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트랙데이 때 갔을 때 저는 사실 자동차든 모터사이클이든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그쵸. 뭐이 정도인데 두카티는 작년에 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약간 좀 좋아졌어요. 브랜드가. 브랜드의 매력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즐길 수 있게 이걸 가지고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기회까지 판까지 깔아주는 게 참 뭔가
꽁꼬 얻어먹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그리고 이런 슈퍼스포츠 기종들만이 아니라 스크램블러도 네, 뭐 맞아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말해서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수리비 부담 이거는 사실 누가 바라겠어요, 사고 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라도 근데 30%를 근데 나 이건 몰랐네. 보전이라는 게 그럼 이거 할인이 아니라 무슨 쿠폰으로 주나 보죠? 그러니까 수리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리비의 30%를 두카티 코리아에서 네. 제하고 맞지? 할인해 그게 주는 맞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실제로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걸 걸고 나서 오히려 사고도 좀 덜 난다. 저는 뭐 더 사람들이 더 어그레시브해져서 더 많이 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오히려 저는 두카티에 대해 좀 안 좋은 게 더 있었어요. 좋고 나쁨을 따지자면 왜 그랬냐면 두카티나 가뜩이나 이런 어페럴도 엄청 눈에 띄잖아요. 시뻘겋고 그러니까 무슨 훌리건 같고 막 무슨 오랑캐들 같고 막 그렇잖아. 아 두카티 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말만 되면 청담동에 몰려 있고 막 커피숍 같은 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서킷에 가니까 이건 근데 모든 라이더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배려가 맞아요. 운전자들은 운전자들끼리도 저 사람이 날 배려해서 차선 양보를 해주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듯이 그게 참 젠틀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브랜드를 즐기는 라이더면 저 정도의 어떤 사고방식 의식도 있는 건가 생긴 건가 트랙데이 참가했을 때 비용 같은 건 부담이 크게 없던가요? 저 처음엔 부담됐죠. 근데 저는 무조건 제 개인 취향인데 중고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모터사이클 걔도 중고로 샀고 수트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수트 수트 척 헬멧, 등보대 부츠 글러브 네. 헬멧인데 해서 200만 원 들었나?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내가 살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통장은 마이너스가 됐지만 아깝다 초기 지출이 많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리고 트랙데이를 참가하면서의 그 드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네네. 너무 싸다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 네. 그 심지어 그리고 영암에서 서울에서 영암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애초에 그냥 그 트레일러에 떠가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15만 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15만 원의 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게 단지 운송만이 아니라 입고 해가지고 트랙 들어가려면 사이드 미러 떼고 맞습니다. 이 등화류 가리고 하잖아요. 번호판 브레이크 따이고 그거 다 해줘? 그것까지 다 다 포함이야. 그거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야? 음. 그치 그걸 개인이 다 하긴 힘들잖아요. 그럼요.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가져오면 15만 원 안 내도 되는 거고. 아니다. 15만 원, 10만 원에 그건 포함이지. 15만 원은 참가 비용에 10만 원에 참가 아니다. 반대로 네, 말해. 이송 비용에다가 그렇죠. 15만 원에 포함이에요. 맞아요. 15만 원에 포함돼요. 참가비는 사실상 아마 트랙 피로 네, 맞아요. 트랙에 이제 제공하는 비용 정말 실비 그것도 엄청 사실은 트랙에 내야 되는 맞아. 서킷에 내야 되는 비용이 이거보다 원래 클 텐데 두카티 코리아가 일부분을 내는 거고 대신 내주는 거고 그럼 부담 줄이고. 실제 트랙데이에 참가하는 실비의 비중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한 번 가서 맞는 것 같고. 하루 10만 원이니까 소주 한 잔 안 마신 거. 그렇죠? 조관희 기자도 참가를 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나 뭐 이런 체험 주행했을 때 어떤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체험으로 이제 취재를 목적으로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분위기나 그러니까 라이더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되게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서킷은 앞져서 탔었는데 영암 트랙을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랙데이를 참가하지만 이거 어떻게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았는데 또 영암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저는 사실 네.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이 분노가 되게 동감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그 분노가 나는 왜 서킷에 들어왔는데 돌지를 못하니 뭐 이런 느낌. 어떻게 타야 될지 모르니까
그 본인의 나도 그래도 모터사이클 오래 탔다고 생각했는데 서킷에 처음 들어가면 서킷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온 것 같은 그 허탈감 네. 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인스트럭터였던 우리 그 모토리그 김솔 네. 솔씨. 네. 우리 또 네. 김솔 선수가 네. 또 가서 탁 서킷 타는 요령에 대해서 딱 설명 딱 맞습니다. 해주고 할 때 아, 맞아.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정말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거 정말 누구한테 화를 낼 수가 없고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난 거였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서킷이다. 빠뜨렸다 지금 그래. 지금 나경남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김솔 인스트럭터가 얘기해줬다는 거 그게 저는 트랙데이 때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 포인트 레슨. 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빌드업이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일단 이렇게 막막한 사람들한테 다 그 그룹별로 나눠져요. 일단은 그 트랙데이에 가면은 두카티 트랙데이는 그 실력별로 4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A, B, C, D로 나눠지는데 그 이제 D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차 브랜드 오너거나 완전 초보인 분들. 처음이거나. 네. 그래서 C, D 그룹이 이제 초보자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원포인트 레슨을 해줘요. 제가 아까 그 YRA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더 인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터 하나당 봐주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원포인트로 다 집어주지만 그 5명을 원포인트로 집어주는 건 다르잖아요. 10명을 원포인트로 집어주는 거랑. 그래서 정말 좋았고 저는 그 우리 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쵸, 김솔 선생님께서 네, 센세지 센세. 네. 정말 저는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 앞에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직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킷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타원으로 생각했다가 원으로 생각했다가 직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트랙이라는 거를 주행하는 법. 그래서 저희가 아웃 인 아웃으로 타는 것도 최대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예스. 일자로 타기 위해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열받았던 게 아니 코너가 있는데 왜 코너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이제 마무리 될 때쯤 아 그렇구나 네. 알게 되더라고. 훌륭하죠 진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 이재리 기자님께서 그 내가 두카티를 사서 파니갈레를 사서 아 내가 잘했다 혹은 이 트랙데이 오길 되게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됐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을 사실은 작년인가 두카티 코리아에서 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계속 그랬죠. 두카티 타기 잘했어. 두카티 타길 잘했어.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모터사이클이든 자동차든 브랜드의 팬이 되는 건 사실 코어한 팬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들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타고 나서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나고 나 혼자 나와 모터사이클과 트랙과의 도전과 그 극복, 그 좌절 이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두카티 타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트랙에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경험, 아까 조광 기자가 얘기했던 그 경험을 처음인 분들은 그걸 경험을 하겠고 사실 조금 더 익숙해지더라도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 가슴 뜨겁게 함께 있는 것들 그런 에너지가 트랙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트랙을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사실 거울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트랙대에 온 다른 사람들이 내 거울인 거예요. 내가 못 탔을 때의 모습도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이 트랙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서 더 나아진 모습도 저기 있어요. 혹은 목표점도 있어요. 앞에 달리고 있는 선생님 저렇게 나도 저렇게 타야지 생각하구나. 그때. 그 지난번에는 이거 한 바퀴 돌 때 이만큼 걸렸는데 초를 좀 줄인 것 같아. 그런 그 만족감은 트랙에서의 진짜 묘미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또 두카티가 PP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PP컵이 패션 앤 패션 앤 퍼포먼스 라고 패션 아니고 그죠? 패션 열정의 열정과 패션. 퍼포먼스. 네. 네.
그게 2019년도에 사회로 확정하면서 같이 했던 그렇죠. PB컵은 일반적인 레이스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스프린트 레이스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해서 네. 1, 2, 3등을 가리는. 네. 그게 아무래도 더 일반적인서 그거보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타임 타임 어택. 트라이얼 방식이죠. 한 명씩 출발을 해서 나의 서킷 랩을 순위를 매기는 건데 저희가 가서 알겠지만 이게 순위가 고착화되기 시작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등 하던 분이 계속 이분은 실력 계속 좋아지니까 내 실력도 좋아지지만 내 앞서 달리던 사람도 더 좋아지는 거죠. 같이 올라가니까 이 순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스프린트 방식은 이 변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변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랩 타임은 사실상 원래 연습 경기 같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실력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같아요. 아무래도 스프린트 레이스는 조금 더 변수가 많으니까 그쵸. 네, 옆에 오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조금 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됐다고 생각해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트랙데이 가면 사실은 이제 지금 두카티 트랙데이 같은 경우에는 좀 희미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그 용품 브랜드나 네, 네. 이런 그 헬멧 브랜드에서 와서 케어를 해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두카티 트랙데이 할 때는 두카티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어페럴 부스가 일단 체리해지죠. 네. 그리고 할인을 해줍니다. 현장에서 현장 할인. 현장 할인을 해줘요. 나 오늘 이거 놓고 왔어. 지금 근데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 저희도 그때 뭐 입었지? 제가 그때 슈트. 이너를 아, 되게 잘 챙겼어 하면서 저희 그때 또 트랙 간다고 그쵸. 밤도 벗으면서 또 짐 싸고. 싼 거 또 확인하고 했는데 분명히 챙겼거든요. 네. 위에 근데 반팔을 챙긴 거예요. 근데 그날 추웠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해서 그럼 사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쉽게도 그건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또 필요한 게 있으신 분 여기 계십니다. 그쵸. 전 척추보호대. 그쵸. 척추보대. 필수템인데 이거. 눈이 세상에 노래졌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돈 내고 왔는데 아예 못 들어가죠. 네. 아예 못 들어. 못한대. 그러니까. 그걸 어떡하지? 마침 근데 옆에 부스에서 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달려갔더니 있어. 그리고 심지어 30%를 할인해 줬나? 오. 그래서 완전 그 세일할 때 사는 것처럼 산 거예요. 그쵸. 그게 이겁니다. 가져왔어요. 준비해 왔어. 심지어 이거 택도 안 뗐어. 차 트렁크에 항상 갇혀 있었어요. 없었으면 나 못 탔지. 그쵸. 척추보대. 네. 그래서 이것도 소소한 재미긴 하겠는데 두카티는 특히나 세일을 1년에 2번 정도 하나? 정기 세일을? 네. 시즌 오프 때 하고 뭐 그렇게 할걸요. 연말에 하고. 그때는 이제 물량들이 사이즈들 인기 사이즈들은 조기 소진되잖아요. 그쵸. 트랙데이 때 노리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오. 수트가 됐든 아니면 네. 자켓이 됐든 부츠가 됐든 현장에선 세일을 바로 해주거든요. 이 카드도 됩니다. 두카티 그런데 지금 트랙에서 할인해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두카티가 또 이런 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치. 트랙데이 참가자를 위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 서킷에 갈 때 필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쵸. 많죠. 그럼 필수 헬멧, 슈트, 척추보호대, 글러브, 부츠, 그리고 이거를 담을 트롤리백 해서 저희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빌려왔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이 제품들이랑 트롤리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상이 조금 전달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카티 코리아에서는 이 두카티 트랙데이 참가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품들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프로모션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두카티 트랙데이 참가 라이더를 위한 어페럴 프로모션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이제 한 가지는 트랙데이에 처음 참가하는 고객들을 위한 패키지고요. 두 번째는 트랙데이에 참가하는 모든 고객님들을 위한 패키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카티 트랙 비기너 팩입니다. 그래서 두카티 트랙 비기너 팩은 지금 저희 트롤리에 담겨있는 6가지 제품들입니다. 이 6가지 제품들은 저희가 지금 또 이 뒤에 배치를 해뒀는데요. 트롤리 백에 들어있는 구성은 트롤리 백과 헬멧,
글러브, 척추보호대, 부츠, 슈트입니다. 이 6가지 제품 중에 3가지 이상을 구매하는 라이더에게는 30%의 할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6개의 제품 이외에도 이 풀페이스 헬멧, 또 원피스 슈트, 또 부츠, 글러브, 프로텍터, 이너웨어까지 중에서 트랙데이 참가하는 고객들께 20% 할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두카티 트랙데이에 참가하는 고객 모두에게 혜택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했을 때는 처음 참가하는 고객들께 제공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6가지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 제품들 중에서 이 트롤리백은 오지오라는 브랜드에서 협업을 해서 제공된 제품이고요. 이 트롤리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두카티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용량이 130리터인데 이 트랙 라이딩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장구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페이스 헬멧, 또 이 글러브, 척추 보호대, 또 가슴 보호대, 부츠, 슈트를 한 번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너웨어까지 또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 트롤리백에 넣어 갖고 다니면 이제 일단 이동이 쉽고 이 한 번에 간편하게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헬멧은 이 RI의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인 RX7X를 기반으로 이 두카티의 디자인이 입혀진 제품입니다. RX7X는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 헬멧인데요. 이 헬멧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이전에 이 리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기능 같은 거는 거기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RX7X의 가장 강점은 일단 이 내피의 형상입니다. 이 내피가 이 턱 아래쪽까지 잘 감싸줘서 이 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 RX7X 같은 경우에는 이 스넬 인증을 받은 헬멧입니다. 이 스넬 인증은 이 헬멧 중에서도 가장 이 난이도가 인증 난이도가 높은 이 인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슈트가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다이네즈 슈트인데요. 지금 두카티에서 나온 슈트 역시 다이네즈 제품을 기반으로 두카티의 디자인이 입혀진 제품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딱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에 슬라이더나 티탄 캡이 없죠. 또 무릎에도 지금 두카티 슈트 같은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슈트보다 클래스가 높은 제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이게 아마 21년도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일 텐데 이 오른쪽에 옆구리에 이렇게 빨간색 가죽이 덧대져 있고 두카티 코르셋 딱 적혀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보면 넘버원 문구가 딱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1등 혹은 가장 빠르다, 내가 최고다, 약간 이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슈트를 보니까 이 슈트 가죽 관리제랑 이 슈트를 보관할 수 있는 슈트 커버도 같이 들어 있어서 이 슈트를 오랫동안 아주 잘 관리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러브입니다. 이 글러브 역시도 다이네즈의 풀메탈 글러브를 기반으로 두카티의 디자인을 입은 제품입니다. 이 보니까 두카티 이 다이네즈 풀메탈 글러브를 이재림 기자님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전의 디자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새로운 디자인이 더 세련되고 더 스포티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글러브의 디자인이랑도 하얀색 라인이 딱 들어가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풀메탈 제품은 다이네즈의 레이스 글러브 중에서도 최상위 제품입니다. 먼저 특징을 살펴보면 이 손가락에도 이 카본 프로텍터들이 다 적용되어 있고요. 이 손등에는 티타늄으로 너클 프로텍터가 적용되어서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한 제품이고,
이 글러브 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봉제선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봉제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게 되면 장갑을 이렇게 착용했을 때 특히 이제 트랙에서는 더 라이딩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조작이 더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손 안에서 손에게 이제 뭐 피로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편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돌기 형태가 있죠. 이 스로틀 그립을 쥘 때 스로틀 그립이랑 더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척추 보호대입니다. 척추 보호대 역시도 다이내즈와 협업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내즈 마니스라는 프로텍터인데요. 이거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이내즈 척추 보호대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안전 등급이 높은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이 안에 이런 텐셔너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체중 이동을 할 때 그 움직임에서 더 편리하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움직임도 편해서 척추 보호대를 입고 슈트를 입어도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평상시의 움직임도 편리했고 라이딩 할 때 이런 주행 자세를 바꿀 때도 더 편리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알같이 두카티 택이 있고 이 앞에도 두카티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츠입니다. 부츠 역시도 이렇게 하얀색 컬러 덕분에 슈트의 디자인과 글러브의 디자인과 또 헬멧 디자인까지 잘 어울리고요.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TCX의 협업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이 뒤쪽에 이제 하드 쉘로 이제 뒤쪽 발목 뒤쪽을 보호해주는 거고요. 이 안쪽에는 또 셔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편하고 이 앞쪽에도 이런 무늬와 함께 다 별도의 이런 하드한 쉘이 없어서 이렇게 발을 구부리는 움직임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바깥쪽에도 슬라이더를 덧대 두어서 안정성까지 확보한 제품입니다. 또 이 안쪽에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이 바이크를 붙일 때, 이 바이크를 움켜쥘 때, 힐 그립을 할 때 더 밀착되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슈트를 입게 되면 척추 보호대 또 하게 이렇게 되면은 또 슈트를 입게 되면 슈트를 몸에 딱 맞춰서 입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해져요. 근데 또 부츠를 마지막에 신어야 되는데 앉아서 부츠를 신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TCX 부츠는 위에는 버클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지퍼 형태로 내리고 위쪽을 버클식으로 열고 지퍼를 내리고 안에서 인부츠를 끈으로 잡아당겨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신고 벗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발과 이 부츠가 미끄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3중으로 묶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을 잘 잡아줄 것 같고요. 또 이 안에 또 안쪽에 이 스트랩을 또 움직이지 않게 붙일 수 있는 이런 벨크로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 이 지퍼를 올리고 나서 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클도 풀리지 않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 이 트랙 비기너 패키지에 포함되는 6가지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시 현장으로 가시죠. 사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제품들이 동일한 제품을 그냥 시중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이 더 저렴하실 거예요. 그냥 1대1로 비교하자면.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지금 두카티의 지금 제품들의 장점은 두카티 로고가 박혀 있다는 거고요. 가장 첫 번째는 또 할인해주는 게 이제 장점이겠죠. 할인을 받으면은 아마 그 제품들보다 조금 더 맞아. 싼 것도 있어요. 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뭔가 이 두카티의 아이템들을 함께 착용한 상태로 바이크를 탔을 때 더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요? 두카티 뽕에 취한다. 깔맞춤? 네. 아, 네. 그런 거. 두 뽕에 취한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는 가면 항상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그 두카티 라이더들은 두카티를 입었을 때 그 약간 제일 진짜,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실제로. 그리고 그 두카티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더 이렇게 빡세게 우리가 미디어 사진을 너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미디어 사진에 있는 굉장히 잘 타는 테스트 라이더처럼 보이는 것도 그럴 수도 효과를 있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트랙데이 가시면 인생 프로필 사진 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씩 원하시잖아요. 실제 두카티에서도 그거를 일단 진행을 하죠. 행사 때마다 항상 그 포토 찍어주죠. 오피셜 포토가 와서 포토를 찍어주시고 그걸 다 해주면서 네. 참가비는 딱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만 원? 네. 괜찮다. 그거 플러스 10일 라이센싱비가 있으니까 그런. 아, 그렇죠. 라이센스 피가 있지만 따면 라이센싱비는 근데 1회 비용이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1년 내내 탈 수 있는. 그렇죠. 한 번 따놓으면. 그 사실은 저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두카티 용품이 멋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자기가 원래 본인의 그냥 다른 브랜드 혹은 그 두카티 로고가 없는 제품들을 하고서 들어와서 트랙데이를 즐기고 나중에 내 사진을 보니까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만 좀 그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할인 받아서 사시겠죠. 그리고 그 어쨌든 한 군데서 살 수 있어야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럼 좋죠. 내 사이즈를 다 알아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제품들 먼저 구입하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사이즈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도 잘 모르게 되는데 일단 두카티 매장 가시면 한 번에 지금 이 세트 제품들 다 실제로 해결할 수 매장에 서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페럴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또 네, 따로 있어서 맞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딜러에도 다 아.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담당자분들이 되게 전문이시고 전문이라는 얘기가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잘 파신다. 근데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맞아요. 칼같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그게 그거 별론데요? 네. 이렇게 해서 딴 걸 추천해 주셨었어요. 그게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네 스킬이네.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나빴는데.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두카티 아이템 같은 경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멋을 차릴 수 있다. 그리고 한 군데서 쉽게 아이템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구매할 수 있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인 것 같고 단점은 뭐 어느 정도 솔직히 얘기하면 가격이 조금 단점이긴 하죠. 단점이긴 하나 뭐 이런 할인 행사 같은 걸로도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받을 수 궁금한 있다. 거는 그럼 이런 어페럴 같은 거는 보증도 그럼 두카티에서 해주나요? 예컨대 뭐 부츠에서 슬라이더 같은 것들 이런 소모품 같은 거는 뭐 니그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두카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브랜드 두카티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콜라보하는 제품들의 브랜드로 뭐 요청을 해서 파츠를 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제 한국의 저런 이제 제품 용품들 라이딩 기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라이더가 직접 가서 저기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판매처가 인증도 다 받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대신에 가서 이렇게 이거 고쳐내! 뭐 이렇게 안 하시네요. 고쳐주세요.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시고 가서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트랙데이를 위한
프로모션, 할인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사실 그거는 해당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프로모션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 두카티 모터사이클 사면은 신차 사시면은 그 바우처를 줍니다. 파츠랑 이 어페럴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차를 사셔야 되네요. 그래도 저는 감가가 잘 된 걸 아는 형님한테 거의 뭐 눈탱이 치다시피 해서 그거 가져왔기 뺏을 수 때문에 있으면 그 최고죠. 네. 그게 최고네. 네. 완전히 꾸며진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아, 좋네요. 만족합니다. 훌륭하네요, 훌륭해. 그러면 네. 사실 지금 올해 네. 두카티에서도 아까 신차 네. 프로모션 얘기를 하셔서 이야기인데 올해 나올 두카티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두카티가 아마 가장 많은 브랜드 중 하나 같은데요. 브랜드 중 가장 많은 기종을 내놓는 네, 올해 멀티스트라다 V4 있고 그리고 슈퍼스포츠고 그쵸. 몬스터 몬스터 나오고 또 뭐 스크램블러도 두 종류가 있고 거의 그 정도 같습니다. 종 맞는 그 것 정도인 같은데. 것 같네요. 몬스터. 걔도 있죠. 그 뭐요? 람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네. 그건 뭐 근데 한정판이라서 네. 아 근데 걔 트랙 달리면 장난 아니겠는데? 실제로 트랙데이에서 그 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 디아벨이. 디아벨 달리는 거 보면 네. 무시무시하게 달리잖아요. 못 잡더라고요. 네. 그렇게 달릴 수 있나 저게 저 타이어를 끼고서 근데 내가 제일 느려요 항상 가면. 근데도 재밌어요. 그쵸. 정말. 그럼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올해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인데 네. 그 여러 가지 모터사이클들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트랙에서 즐길 수 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거를 하나씩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우 기자는 어떻게 추천을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신형 몬스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기대하는 모델이에요. 네. 일단 몬스터를 추천하는 이유는 올로드에서도 매일 데일리로 탈 수 있는 바이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 그 두카티 몬스터 프로모션 영상 보면은 슈퍼바이크 레이서가 트랙에서 윌리하고 막 우리 진짜 젊은 신예가 네. 정말 무시무시하게 타더라고요. 헬멧을 긁는 건지 팔꿈치를 긁는 건지 막 몬스터로 막 뭐 몬스터 뭐 트렐리스 프레임 없어졌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저는 몬스터가 더 몬스터 나와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정말 기대돼요. 저는 정말 누가 트랙데이 때 이번에 몬스터를 기깔나게 타주셨으면 좋겠어. 이미지가 싹 바뀌게 그냥. 데일리로도 즐길 수 있고 트랙데이에서도 즐길 수 있고 네. 트랙데이에서도 뭐 맘만 먹으면 그렇죠. 자기만의 한계를 도전하면서 탈 수 있는 네. 좋은 바이크가 될 것 같다. 네. 나경남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사실 신모델이 아니지만 한이간의 V2 959 타이시지만 네. 959의 후속인 V2를 사실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클래스에서 뭐 살래 하면 아마 그때 V2를 꼽을 정도였는데 요번에 나온 신형으로 나온 슈퍼스포츠 950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전 세대의 슈퍼스포츠를 정말 너무 싫어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외관에서의 변화가 거의 다인데도 딱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심지어는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굳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퍼바이크들은 일상생활에서 타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슈퍼스포츠 950 같은 경우에는 투어링으로도 많이 쓰시고 실제로 이렇게 스크린도 이렇게 올라오고 F차에 가까운. 네 맞아요. 포지션 자체도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이런 모델로 실제로 트랙에서 타면 또 되게 멋있거든요. 데일리로 타기에도 스포츠의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근데 일단 너무 예뻐. 트랙에 들어가서도 포지션 같은 것도 스포츠의 맞아요. 주행을 느끼기에 좋고 예쁘기도 하고. 예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쁜 게 중요하죠. 이재린 기자님은 전 멀티스트라다. 듀얼 퍼포스, 그러니까 그 어드벤처 바이크로 트랙을 탄다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일 것 같은데. 전 타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주저없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작년에 탔을 때 멀티가 그렇게 잘 달리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건 두카티예요. 걔도. 이게 그냥 정말 옆에서
난 와, 총 맞아요. 쏜 줄 알았어. 그냥 네. 쏵 하면서 나가는데 한 서너 대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하고 지나가고 심지어 전 그때 빨려 들어가고 영상 찍느라고 고프로를 달고 찍어서 더 보는데도 그리고 그 자세도 나는 그 높은 껑충한 바이크가 그렇게 멋지게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가지고 이번에 심지어 V4 지금 가격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공격적이던데 가격이 얼마죠? 3,400 34였나 37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 나왔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못 기억이 보여주겠네. 못했어. 사전 계약 받고 있는 아, 멀티스트라다 V4가 3,430만 원입니다. 343. V4 S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S만. 네. 그죠? S만 있으면 돼요. 네. 와 343이면 근데 S가 343이에요? 네. 3,400. 네. 그러면 저는 V2도 그랬는데 괜찮은데. 170마력입니다 이번에 V4. 그리고 아래 윙렛도 달려 있어요. 맞아 그 윙렛 보고서는 네. 그러니까 스파든 V4 파니갈레든 그걸 야 저걸 왜 듀얼 퍼포스가 왜 저걸 달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더 기대되기도 하고 올해는 그래서 서킷 가면은 트랙데이가 그거잖아요. 남의 차 마음껏 탈 수 있는 것, 시승차 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꼭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드벤처 이미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트랙 데이도 충분히 들어가서 이제 트랙을 탈 수 있으니 이제 듀얼을 타는 사람들도 네. 트랙의 스포츠 경험을 하면 좋겠다. 네. 네. 오히려 멀티는 지난번 봤을 때 제 감으로는 얘는 트랙 비중이 한 65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일반 공도라든지 임도가 35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그 라이더의 숙련도가 엄청났을 수도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무슨 타조 같죠? 정확히 하고 지나가는. 저는 또 비슷한 의견으로 그 디아벨을 이제 트랙을 달리는 디아벨의 맞아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설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텝이 좀 이제 많이 그렇죠. 닿기 때문에 거의 불꽃을 튀기면서 갈 정도로 가는데 이게 쏜살같이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묵직한 느낌이 또 있고 반대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두카티라는 브랜드의 사실은 서브 브랜드이기는 하나 엔트리를 맡아주고 있는 스크램블러 스크램블러도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바뀐 건가요? 스크램블러는 원래 트랙데이는 들어갔었어요. 계속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근데 그래요? 그 비중이 들어갔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가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그 뭐 홍보가 부족했든 아니면은 그들이 트랙은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트랙을 즐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자체가 어떤 그 개인이 참가하는 것보다 브랜드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한번 그냥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게 최소 부담이죠. 네. 사실상. 오늘은 바이크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인 두카티의 서킷과 트랙데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모토 이슈도 5월 7일? 네 맞습니다. 네, 5월 7일에 참가 취재를 위해서 이제 영암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석. 네, 참석. 뭐 거기 와우. 기회가 된다면 트랙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런칭 좀 해줬으면 좋겠다. 런칭 좀 해주면 핑계 대고 서킷 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트랙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